투석은 삶을 끝내는 치료가 아니라 삶을 연장하고 또 지켜주는 치료라고. 투석 환자에서 붓기가 왜 생기는지, 어떤 붓기는 비교적 흔한 변화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병원에 빨리 알려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석 전문의 김채원 원장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투석 환자분들이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이죠. 부종, 붓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투석을 받는 환자분들 중에는 선생님, 다리가 좀 붓는데 괜찮을까요? 얼굴이 자꾸 붓는데 제가 물을 많이 마시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그럴까요? 투석 환자가 좀 붓는 건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투석 환자의 붓기는 단순히 불편한 증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모든 붓기가 다 응급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냥 넘기면 안 되는 붓기도 분명히 있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요, 투석 환자에서 붓기가 왜 생기는지, 어떤 붓기는 비교적 흔한 변화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병원에 빨리 알려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히 붓는 부위는 아무래도 발목, 발등, 종아리, 하체 쪽 붓기고요. 오래 앉아있거나 저녁이 되면서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얼굴이 붓는다, 눈두덩이가 무겁다, 반지가 꽉 낀다, 신발이 답답하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특히 주의할 거는요, 숨찬 증상이 동반되었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평소보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다든지, 누우면 너무 숨이 답답해서 베개를 받쳐야 된다든지, 자다가 숨이 차서 깬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 몸에 수분이 아주 과량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다리가 조금 붓는 것과 숨이 차면서 붓는 것은 같은 부종이라고 해도 그 의미가 아주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는 건데요.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오해 중에 하나가요. 첫 번째 오해가 좀 붓는 거는 내가 투석 환자고 소변을 평소에 잘 못 보니까 그렇다 하는 생각인데요. 물론 어느 정도의 부종이 반복되는 환자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투석 환자에서 붓기가 심해졌다면요, 그건 내 몸 상태가 평소와 달라졌다는 사인일 수 있어요. 늘 붓기가 있더라도 최근 들어서 더 심해졌는지, 더 빨리 붓는지, 숨이 차거나 체중 증가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늘었다든지 하는 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요, 물만 적게 먹으면 되지 않냐 하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붓기는 수분뿐만 아니라 염분, 내 몸의 심장 상태, 영양 상태,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물만 줄이기보다는 내가 최근에 국물 섭취가 많았는지, 짠 음식을 자주 먹었는지, 체중이 또 얼마나 늘었는지, 숨이 차지는 않는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투석 환자에서 왜 부종이 잘 생길까요?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것은요, 부종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 몸 안에 수분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고요. 혹은 혈관이나 심장, 다른 전신 상태에 변화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투석 환자에서 부종이 생기는 가장 흔한 이유는 역시 수분이 몸 안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정상적으로는 신장이 기능을 하면서 몸에 들어온 물과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해줘야 되는데, 투석 환자분들은 그러한 기능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물을 조금만 많이 드셔도, 혹은 염분 섭취가 조금만 많아져도 몸에 수분이 쉽게 쌓이는 겁니다. 이렇게 몸에 수분이 쌓이면요, 다리나 발목이 붓기도 하고 얼굴이 붓기도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폐나 심장에 물이 차서 숨이 찰 수도 있는 거죠. 즉, 투석 환자에서 붓는다, 부종이다, 이거는 단순히 살이 쪘다, 오늘 좀 피곤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몸에 물이 얼마나 적절하게 조절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물만 많이 마셔서 붓는 걸까요? 많은 투석 환자분들이 주말을 지나고 오시면요, 선생님, 제가 주말에 물을 많이 마셔서 부었나 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꼭 그것만 원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분 섭취가 많은 경우에 당연히 부을 수 있고요. 투석 사이에 국물, 음료, 과일, 커피, 이러한 음식들을 통해서 수분 섭취가 많아지면 잘 붓습니다.
붓기가 있으면 조금만 참아보자. 투석 갈 때까지만 참아보자 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투석 환자분들은 몸 상태가 비교적 빨리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참는 것만이 좋은 대응은 아닐 수 있어요. 특히 평소와는 다른 내 몸에 어떤 변화가 느껴진다면 빨리빨리 대응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다면 붓기가 있을 때 우리 투석 환자분들이 집에서 꼭 확인하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체중 변화인데요. 투석 사이에 체중이 얼마나 늘었는지 꼭 보셔야 합니다. 평소보다 체중 증가가 크다면 몸 안에 수분이 많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혈압 변화를 보셔야 돼요. 몸에 수분이 많아서 혈압이 오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고, 물론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지만 부으면서 혈압이 계속 높다면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숨이 차지 않는지, 가슴이 답답하지 않는지, 누우면 더 불편하지 않는지 잘 보셔야 되겠고요. 네 번째, 평소에 내 생활 습관, 그 중에서도 식사 습관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국물, 찌개, 면, 젓갈, 가공식품처럼 염분이 많은 음식을 자주 드셨는지, 또 갈증 때문에 물을 많이 들이키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러한 네 가지를 함께 보시면요. 붓기가 단순히 일시적인 변화인지 아니면 빨리 우리가 조정이 필요한 변화인지를 판단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을 말씀드릴 텐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붓기를 그냥 지켜보시기보다 병원에 꼭 알리시거나 빨리 진료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숨이 차는 경우입니다. 특히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거나 누우면 더 답답하거나 밤에 숨이 차서 깨는 경우에는 바로 진료를 보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짧은 기간 안에 체중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경우는요, 우리 몸 안에 수분이 빠르게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혈압이 평소보다 많이 높아졌는데 붓기도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역시 체액과다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번째, 얼굴이나 다리 붓기가 평소보다도 확연히 심해진 경우입니다. 늘 있던 붓기와는 다르게 갑자기 심해진다면 그 변화 자체를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붓기와 함께 컨디션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인데요. 쉽게 지치고 식욕이 떨어지고 몸이 무겁고 숨까지 차다면 그냥 기다리기보다는 신속히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요, 부종 그 자체보다 부종이 얼마나 심해지냐, 어떤 증상과 동반되느냐,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수분 섭취를 조절하고요. 두 번째로 염분 섭취를 줄이고, 투석 사이에 체중 증가를 확인해서 너무 많이 체중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혈압을 잘 기록해 보시고 숨찬 증상이 없는지를 잘 체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에 내 몸의 패턴을 아는 건데요. 나는 어느 정도 체중이 늘면 다리가 붓는지, 혈압이 오를 때 같이 붓는지, 또 숨이 차는 변화가 있는지, 이런 패턴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투석 환자에게 붓기는 단순히 보기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몸 안의 수분 상태, 염분 섭취, 심장 상태, 전신 컨디션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체중이 갑자기 늘고 혈압이 오르고 또 숨이 차고 평소보다 다리나 얼굴이 더 많이 붓는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석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석 환자의 관리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알고 또 기준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